안녕하십니까, 정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대리입니다. 오늘은 8월 5일이고 지금 7시 1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진짜 주말 내내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땀을 좀 식히면서 촬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쉐어하우스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8월이죠. 학생들이 9월 초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호점, 2호점, 지금 3호점까지 있고 계속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1호점에는 지금 공실이 하나가 발생을 했고 이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2호점 같은 경우 외국인 학생 빼고 공실이 3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광고를 통해서 이번에 만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어떤 학생이 부모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2호점에 대해서 그때 이제 제가 거기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방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생 혼자 와서 집을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 부모님이랑 같이 와서 집을 보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20살 때 21살 때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큰 결정을 하잖아요. 이 쉐어하우스라는 건 월마다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보증금이 많지는 않지만 월세의 2배 정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혼자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결국에는 학생들이 혼자 와서 보더라도 결국에는 부모님이랑 다시 한번 통화를 하고 부모님이랑 그런 걸 조율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토요일에 오셨던 그 부모님들은 대화가 너무 잘 통하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했고 어떤 거를 지원을 해주고 뭐 그런 부분을 다 설명드렸었고, 특히 그 왔던 학생이 2인실 벙커 침대방 있죠. 그 방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일단 그 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2층 침대에서 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2층 침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2층 침대는 엄청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높기 많이 불편했었나 봐요. 하고 저희 2인실에 있는 그 벙커 침대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벙커 침대가 낮은 벙커 침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걸로 하면 밑에 좌식으로 책상을 놓지 않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책상을 놨겠지만 그러면 위에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저희가 낮은 벙커 침대를 했고, 그 벙커 침대를 그 친구가 알아보더라고요. 저거 낮은 벙커 침대다, 너무 마음에 든다. 그리고 이제 위에 침대 옆에 저희가 이렇게 3구짜리 멀티탭을 나눴는데 그것도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프랑스인이 저희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계 프랑스인이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영어랑 불어를 하고 거기 이제 같이 거주하는 친구들한테 그런 걸 스터디를 해주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고, 그 부분을 부모님이랑 그 학생한테 말씀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고 내려가서 계약서를 작성할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PDF 파일로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보낼 거예요. 사진 형태로 해서. 그럼 그 친구는 그거를 인쇄해서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계약서 안에 뭐 지켜야 될 그런 규칙, 그 다음에 뭐 위약금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쭉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생이 확인을 하고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거기다가 본인이 서명을 해서 저한테 다시 회신을 하게 될 거예요. 회신을 저는 받으면서 보통 이제 보증금 2달치 그거를 미리 받게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어머니께서 보증금 없이 그냥 6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계약서를 받을 때 보증금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월세 2달치를 먼저 받고 나중에 학생이 들어올 때 나머지 4달치를 내셔라. 그렇게 이제 어머님이랑 얘기를 했었고, 계약서는 그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하나가 채워지게 된 거고, 그 2인실 나머지 한 자리는 저희 기존에 있던 친구, 1인실에 있던 친구가 그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도 어제 다시 얘기를 했었고, 원래 계약 기간이 8월 23일까지입니다. 굳이 그 날짜에 딱 맞춰서 나올 필요 없이 어차피 지금 공실이니까 월세는 23일부터 지금 바뀐 월세로 우리가 받을 거고, 다만 이제 먼저 그 좋은 환경으로 가서 살고 싶으면 집을 먼저 빼도 된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뭐 본인은 너무 좋다고 하죠. 미리 자기가 짐을 조금씩 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정을 저랑 어제 조율을 했었고, 오늘 이제 그 학생이랑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또 보내게 될 겁니다. 총 2명의 계약서를 오늘 작성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인실 가계약을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부모님이랑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호 씨랑 같이 토요일에 가서 그 쉐어하우스 3호점 세팅을 진행하면서 잠깐 와서 2호점을 보고 그 부모님을 만나 뵙고 그때 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 같아요. 좀 이번 주 너무 바쁩니다. 지금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적어 놓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어제 동호 씨가 올린 영상을 봤겠지만, 월요일은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계획을 세우는 날이에요. 오늘 어떤 걸 행동으로 옮기는 날은 아니고, 월요일은 무조건 계획을 세우는 날이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획이 아니라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장이 월요일에 어떤 오더를 주면 우리 화요일부터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좀 웃길 수 있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맨날 계획 세우고 맨날 행동하고 싶지만 그게 참 쉽게 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하는 것과 계획하는 거를 별도로 분리를 해야지 그게 이제 우리 몸으로 습관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호점은 오늘 계약서 2개를 보내고 이번 주 토요일에 마지막 계약서 하나를 작성하게 되면 모든 게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입주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호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게 인터넷을 알아보고 인터넷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쌀을 사서 이제 쌀을 챙겨 놓으면 2호점에 대한 세팅의 모든 게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호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제 정말 좀 피곤해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 2시인가에 막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1호점 친구들이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새벽 2시에 와이파이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답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보내고 좀 잠이 깨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늦잠 잤어요. 어쨌든 공유기가 계속 말썽이었고 AS 기사를 제가 몇 번을 불렀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에 그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학생들 말로는 요번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공유기 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알겠다. 그럼 제가 공유기를 바꿔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제가 공유기는 2호점에 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2호점 거를 먼저 1호점에다가 갖다가 설치를 하고 1호점에 있는 거를 2호점에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공유기를 썼는데도 1호점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뭐 공유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회선의 문제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클레임을 걸어서 회사를 바꾸던가 이제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공유기의 문제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는 해요. 다른 한편은 조금 아쉬운 게 또 그걸 AS 받고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공유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진짜 비싼 걸로 샀습니다. 10만 원인가 11만 원 주고 IP타임 거 정말 비싼 걸로 샀었어요. 근데 그게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 저만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냥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즉 다른 걸 신경 쓸 게 많은데 그것까지 다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오늘 제 친구가 집에서 쉬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걔한테 카톡은 보내놨습니다. 너 오늘 뭐 인천 가지 않냐? 가면 내가 부탁한 거 좀 하면 내가 3만 원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어쨌든 제가 사람을 시키든 제가 가든 그 3만 원 이상의 가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냥 친구가 어차피 쉬는 날이면 잠깐 가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3만 원 벌면 괜찮은 거잖아요. 일단 그거는 제가 카톡으로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친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수요일날 그 3호점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예전에 거기 은행에서 인감도장을 하나 안 찍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꼭 인감도장을 다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지금 집에 인감도장이랑 초본을 두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부동산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저희 2호점에 가서 그 공유기를 가지고 1호점에 가서 공유기를 설치하고 1호점에 있는 공유기를 2호점에 갖다 놔라. 이게 이제 미션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비용을 3만 원 바값하라고 이제 주는 겁니다. 어떤 쉐어하우스 1, 2호점에 대한 지금 진행 상황은 그렇고요.
3호점 같은 경우 제가 엊그제 영상을 올렸었지만 도배장판을 좀 알아봤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보통 도배가 인건비 1인당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전용 20평 정도 되는 방 3개, 화장실 하나, 뭐 거실 크고 이 정도 되는 사이즈는 한 명에서 도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두 분이서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 도배비가 40이죠. 40에서 이제 재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료비가 15만 원이 들지 뭐 20만 원이 들지 30만 원이 들지 이제 그 부분은 사장님이 가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재료비를 크게 줄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해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랑 얘기했던 거는 일단 55만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집보다 그 집이 좀 많이 크거든요. 하고 제 생각에는 도배는 일단 인건비 40만 원에 자재비 해서 한 60에서 65 정도 들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판입니다. 장판은 인건비 없이 보통 그 한 평당 얼마씩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전용이 20평이다 그러면 평당 25,000원에서 3만 원입니다 25,000원으로 계산을 하면 10평에 25만 원이니까 20평을 하면 50만 원이 되겠죠. 근데 평당 3만 원으로 하면 60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기존에 거래하던 업자는 25,000원에 해줬었는데 요번에 이제 거기 동네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평당 3만 원에 밖에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당장 일정을 좀 맞춰야 되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도배장판이 끝나야지 주말에 가서 어떤 일이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일정 때문에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렸고, 사장님이 이제 그런 작업 말고도 뭐 싱크대에 실리콘을 쏜다거나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사장님이 서비스로 다 해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건 돈 아깝게 생각 안 하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사장님 좀 책임감 있게 꼼꼼하게만 좀 잘 해달라. 제가 앞으로도 이런 거 계속 하니까 사장님이 잘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을 드리겠다. 처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돈 얼마 가지고 막 깎고 하면 그 다음 일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냥 제가 차라리 5만 원, 10만 원을 더 드리더라도 그분이 책임감 있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일을 부탁을 했을 때 그분은 다른 분들보다 더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처리해 주실 겁니다. 도배 장판에 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오늘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침대를 지금 벙커 침대로 다 넣을지 일반 침대로 넣을지 아직 결정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호 씨랑 동호 씨 와이프랑 저랑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면은 다 만들어 놨어요. 2호점에 그 1인실 일반 침대에 들어간 그 침대, 그 다음에 옷장, 그리고 책상 그 3개 기준으로 해서 다른 2인실에도 그게 다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치수를 가상으로 다 넣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면 벙커 침대를 넣지 말고 일반 침대로 넣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공간 활용은 벙커 침대가 최고 좋기는 해요. 그렇지만 학생들이 벙커 침대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숙사에 이미 벙커 침대로 다 되어 있고 벙커 침대에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그 불편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공간 활용은 우리 운영자 입장에서는 좋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 침대를 더 선호하고 그걸 더 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간이 나오는데 벙커 침대를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좀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벙커 침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일반 침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일정을 다 조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거를 지금 오늘부터 하지 않으면 결국에 뒤로 밀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처리가 안 되면 결국에 저희가 한 번 가야 되고 2번 가야 되고 3번 가야 되고 일이 계속 밀리게 되겠죠. 쉐어하우스를 준비할 때 이런 일정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거를 이렇게 또 결정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 33분인데 좀 영상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